열두 하인.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12명의 하인이 밤이 되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풀밭에 누워 자신들의 게으름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지. 첫 번째 하인이 말했어. 나는 너희들이 게으른 것은 상관없어. 나는 내 일만으로도 너무 바쁘거든. 내 관심은 오로지 내 몸을 돌보는 것뿐이야. 나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지. 나는 내 사람분의 밥을 먹어도 금방 다시 배가 고파져.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몹시 싫어하거든. 정오 무렵이 되면 벌써 쉴 곳을 찾아다니지. 만약 주인이 부르면 못 들은 척해. 그래도 주인이 다시 부르면 잠시 기다렸다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일어나는데 그것도 천천히 걸어서 주인한테 가지.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해. 두 번째 하인이 말했어. 나는 말을 돌봐야 하는데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지 않아. 또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땐 말에게 여물을 주지도 않고 여물을 먹였다고 말하지. 그러고는 여물통에 누워 4시간 동안 잠을 자. 나중에 한쪽 다리를 뻗어서 말등을 몇 번 긁어주면 되지. 그렇게 말털을 벗기고 손질을 해주면 끝이야. 그런 일로 그렇게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그래도 나는 내 일이 너무 귀찮아. 세 번째 하인이 말했어. 그렇게 귀찮은 일은 왜 하나? 일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 한 번은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 비 따위야 오건 말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드디어 천둥이 쳐서 내 머리카락이 뜯겨 떨어지고 머리가 한 군데 찢어질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리더군. 그렇지만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니 아무 탈도 안 나던데? 그 뒤로도 그런 상처야 숱하게 입었어. 네 번째 하인이 말했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먼저 힘을 모으기 위해 1시간 동안 빈둥거린다네. 그런 다음에 아주 느리게 시작하면서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지. 물론 나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의 일을 다 하게 만들지. 하지만 나는 그것도 힘든걸. 다섯째 하인이 말했어.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만약 마구간에서 걸음을 져다 마차에 실어야 한다고 해봐. 일단 시작할 때부터 천천히 하는 거야. 쇠스랑에 걸음을 아주 조금 실은 다음 반쯤 올리고 나서 안으로 집어넣기 전에 그대로 15분을 쉬지. 하루에 한 바리의 짐을 싣는다 해도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야. 일하다 죽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 여섯째 하인이 말했어.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나는 어떤 일이건 겁내지 않지만 한번 누우면 3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옷도 벗지 않지. 내가 왜 신발끈을 묶어야 되나? 신발 따위야 벗겨지건 말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층계를 올라갈 때는 언제나 한 발을 먼저 첫 번째 계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천천히 다른 발을 끌어올리지. 그런 다음 어디서 쉴 것인가 알아두기 위해 남은 계단을 세어보지. 일곱째 하인이 말했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지는 않아. 그런데도 내가 하는 일은 감시를 해. 그렇지만 나는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일이 있거든. 서두르지 않고 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나를 더 빨리 움직이려고 장정 4명이 있는 힘을 다해 밀어대지. 한 번은 6명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곳에 가게 됐어. 나도 그 사람들 옆에 누워서 잠을 잤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깨울 수 없었지.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떠매고 집으로 데려다 줬어. 여덟째 하인이 말했어. 내가 보기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영리한 것 같은데? 나는 길을 가다가 앞에 돌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번거롭게 내 발을 들어 올려서 돌을 넘어가지는 않아.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지. 비를 맞아 진흙투성이가 되고 더러워져도 햇빛이 나를 말려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어. 그리고 햇빛이 골고루 비칠 수 있게 몸만 뒤척이면 돼. 아홉 번째 하인이 말했어.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나는 빵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빵을 집는 게 너무 귀찮아서 먹지 않았어.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 물 주전자도 있었지만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 움직이기 싫어서 목이 말라도 그냥 참았어. 몸을 움직일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하루 종일 통나무처럼 누워 있었지. 열 번째 하인이 말했어. 나는 게으름을 피우긴 하는데 다리 하나 부러지고 종아리가 좀 부어오른 것밖에 아무 일도 없어. 내가 길가에 다리를 쭉 뻗고 세 사람과 함께 누워 있었거든. 그런데 누가 내 집마차를 끌고 지나다가 마차 바퀴로 내 다리 위를 지나간 거야. 물론 나는 내 다리를 끌어당길 수는 있었지만 집마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왜 그런가 하면 각다기가 내 귓가에서 윙윙대고 있었고 코와 입가를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야. 누가 귀찮게 해충을 쫓아버리겠어? 11번째 하인이 말했어. 어제 나는 일을 그만뒀어.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무거운 책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글쎄 내가 하루 종일 한 일은 그것뿐이라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주인도 나를 더 이상 붙잡고 싶어 하지 않더라. 내가 주인의 옷을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둬서 좀이 쓸어버렸거든. 그래서 주인이 나를 해고했지.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12번째 하인이 말했어. 나는 오늘 마차를 몰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만 했어. 그래서 마차 위에 지프로 침대를 만들고 푹 잤지. 한참 가다가 눈을 떴는데 고삐는 손에 없고 말이 풀어져 있었어. 마구도 없어지고 말에 껑거리끈과 목걸이, 그리고 굴레와 제갈도 없어진 거야. 누군가 다 가지고 도망갔나 봐. 마차는 개천에 처박혀 있더라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집더미 위에 누워버렸어. 결국 주인이 직접 오더니 마차를 끌고 가대. 만약 그때 주인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워 고나게 잠들어 있었을걸.